지난주에 좀 암기 좀 했어요. 복습 좀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죠. 요거. 자, 제작 공부의 등록상, 요거죠. 요거 첫 번째죠, 요거. 소재하면 뭐예요? 엉통이죠. 집안하면 뭐예요? 엉통. 세 번째, 지목하면 뭐예요? 목도장. 네 번째, 면적하면 뭐예요? 면적. 다섯 번째, 축척하면 축도장. 여섯 번째, 소유자 하면 뭐예요? 소대장이죠. 자, 일곱 번째, 자, 고유번호죠. 고유번호 몇 자리? 9자리. 이거는 도면만 등록되지 않죠. 여덟 번째, 도면번호는 어디에만 등록되지 않아요? 자, 공대 X, 나머지는 O. 자, 아홉 번째는 뭐예요? 경계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에만. 자, 열 번째 이제 소유권의 지분이죠. 소유권의 지분은 어디에만 등록돼요? 공하고 대. 그러면 거기 프린트 한번 봐봐요. 오늘 나간 프린트. 자, 프린트는 1번 문제는 이제 오늘 복습 좀 하려고 1번 하나 끌어놨습니다. 자, 1번에 자, 지적 공별 등록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 문제 주어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이네요. 그럼 자기가 읽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집안은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이에요? 목도장.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네요.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면적은 뭐예요? 면적. 그럼 여기에서 빠질 거는 지목하고 면적. 이게 빠져야 돼요. 자, 이번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아파트 생각해야 돼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소유권의 지분. 대지권 속에는 뭐가 담고 있어요? 비율하고 지분을 담고 있죠. 그럼 2번은 맞네요. 자, 3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 맞죠?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어디에만 등록돼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자, 공유지 연명부 나왔죠. 그럼 집안은 뭐예요? 공통. 공유를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지분. 그러면 4번도 맞네요. 자, 도면에는 집안은 공통이고, 지목은 무슨 도장이에요? 목도장. 경계는 도산경계. 건축물 밑에 우리 지난주에 대라고 봤죠. 대는 뭐를 나타내고 있죠? 건축물. 도로는 뭘 나타내고 있죠? 구조물 등의 이치를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요 정도 수준 정도만 풀 수 있다면 일단 두 문제는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적 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잘 정리해서 마무리를 확실히 져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강의 노트 50페이지 한번 펼쳐봐요. 자, 50페이지. 자, 50페이지 이제 나와 있죠. 50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자, 50페이지. 50페이지가 아니라 미쳤어요. 자, 30페이지입니다. 왜 50, 등기법을 넘어갔나? 나는 이상하다. 이제, 자, 그래서 30페이지죠. 자, 30페이지 테마 9번. 지적 공별, 보관 및 공개.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 도표만 한번 숙지해 놓으면 돼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뭐예요? 요거죠. 자,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라 지적 공부는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지난주에 이제 필지하면 무슨 단위를 이야기하죠? 토지 등록 단위.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필지라는 개념 자체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 부분하고 암기 부분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필지라는 것은 이해할 게 아니라 토지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다. 와가지고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이러면 말이 안 돼요. 토지 등록 단위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필지라니까. 필지가 이해가 안 돼. 그게 토지 등록 단위라니까. 아, 지금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제일 초창기에 많이 듣는 사람이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사의 질서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사의 질서에 반하는 거라니까. 사의 질서에 반하는 게 뭔데요? 이게 반사의 질서거든. 여기 봐봐요. 자, 첫 개하고 무효예요, 유예예요? 무효죠. 왜 무효라고 그랬어요? 또 한 단계 중간 단계를 하나 뺐잖아요. 첫 계약은 국가가 무효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야. 자, 첫 계약은 국가가 무효라면서 왜 무효라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반사의 질서야. 반사의 질서는 뭡니까? 바로 뭐에 반하는 거예요? 인륜에 반하는 거예요. 인륜에 반하는. 그래서 읽어봐요. 정, 인,
인계생사라고 외워두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 우리 반사의 질서한 유형을 5개 형태로 분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읽어봐요.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 읽어봐요. 일련에 반하는 것. 요거는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의 기초가 되는 행위를 모든 걸 정의하는 행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주지 스님이 저를 뭐예요? 주지가 뭐예요? 스님이죠. 스님이 절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주지 스님이 뭐예요? 사찰을 전부 정해서 그거는 바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사행행위죠. 사행행위. 도박입니다. 도박.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정인, 계생사라고 구분한 거예요. 정이 뭐라고요? 정의관념, 인륜에 반하는 거,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거, 생존의 기초가 뭐예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걸 모두 정의하는 행위. 사가 뭐예요? 사행행위. 일단 도박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5가지 행태를 하나 외워놓고, 그래서 정인, 계생사.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뭐가 있어요? 특징은 이중매매가 있다고. 그래서 이중매매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이중매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원칙은 유효고 예적으로는 뭡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가담이 있을 때? 적극가담. 읽어봐요. 자, 유혹을 해서 읽어봐요. 적극가담이잖아. 적극가담. 그러면 유혹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정인, 계생사 5개 딱 형태해놓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뭡니까? 지적 공부는 이해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적 공부는 우리가 토탈 몇 종류냐? 8종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적 공부는 크게 이제 2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자, 가가 뭐예요? 가시적 지적 공부. 불가 뭐예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대장은 몇 종류예요? 4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면부, 대지건도너부. 도면은 몇 종류? 2종류. 지적도, 임야도,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호부. 무슨 하일? 지적하일. 그래서 지적 공부는 8종류다. 암기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 노트 30페이지에 나오면 지적 공부의 보관 및 공개. 요거는 결론적으로 이해할 게 없어요.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제목을 봐요. 구분. 무슨 공부죠? 지적 공부. 그 옆에다가 요걸 하나 써놔요. 자, 엄격하게 말한다면 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거예요. 가시적 지적 공부. 자, 구분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찾았어요? 예, 그거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하나 써놔야죠.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거예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무슨 하일이 있다? 지적 하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분을 잘 구분하고 외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일람도가 지적 공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람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죠. 그러면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3번째 구분을 봐봐요. 무슨 공부가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공부죠? 지적 기타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제 구분을 지적 공부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뭐예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무슨 아일? 지적 아일.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뭡니까? 기타 공부가 돼. 그럼 3가지 어떤 구분 차이가 나는지 봐봐요. 그럼 지적 공부부터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자. 자, 보존 관리는 누가 하느냐? 거기에다 줄잖아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지적 소관청 지적 서고 연구 보존이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 지적 서고. 우리가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뭐가 있느냐? 지적 서고라는 게 있어요. 지적 서고. 간판이 달려 있다고. 그럼 거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죠. 원칙은 반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A적 반출 사이가 2개가 있어요.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뭐예요? 불가항력이죠. 지적소구가 불타고 있어요. 반출을 해야 돼, 안 해야죠? 해야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 단계에서 이제 약간 외울 때 약간 자기가 동기부여를 하면서 해야 돼요. 지적소관청 위에 누가 있죠?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지적소관청한테 자, 가시적 지적 공부를 반출을 임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건을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이번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대도시시장.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양주시장이 뭡니까? 지적공부, 가시적 지적공부를 관철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누구의 승인을 요해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관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외우지 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원칙은 반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적 반출 사유. 몇 개가 있다? 2개.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지적공부 반출시, 양주시장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 맞는 지문이겠죠. 없다, 이러면 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뭔 생각을 하면서 좀 애워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멸실현손 대비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열람동본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느냐? 지적소관청. 복구는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딱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구분을 해서 암기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있죠? 자, 거기에 시도지사, 누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요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시하고 지가 관리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뭐예요? 지적소관청. 이거는 과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했다가 과거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밑줄을 그어놓고 한번 확인해 놓고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 버전이다. 반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잘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놓아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우리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의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줄쳐놓고요. 읍면동장. 자, 읍면동장. 왜 읍면동장까지 확대가 됐느냐? 개정돼서 전산화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로 안에 무슨 도는 포함되어 있어요? 지적적 의미와도 제에 포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중 지적도 의미하도도 열람 등본,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지적도 의미하도는 뭐예요? 제외. 그러니까 그런 지문이 또 하나 파생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마지막 칸에 뭐가 있죠? 자, 구청장. 그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가봐요. 부동산 종합공부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거기 행정편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출과 관련돼서는 반출 규정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보죠. 자, 지적소관청 행정편잖아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 행정편쳐놓고 정보관리체계는 누가 구축해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영어는 누가 구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그거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거기 구분을 해놓고요라고. 그냥 어떤 사람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하다가 나중에 당한다고. 과거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제가 사법고시 초창기에 들어가서 틀렸다 왔죠.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농작물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열어야 돼요. 성숙된 농작물과 미성숙된 농작물. 성숙된 농작물은 뭐예요? 경작자. 그럼 미성숙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저도 뭐예요? 농작물 아무 생각 없이 농작물은 경작자, 경작물은 경작자. 아무 생각 없이 해왔다가 사법고시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나와요? 미성숙된 농작물, 성숙된 농작물. 에라 모르겠다. 뭐 찍고 오자. 자, 경작자 찍고 오니까 다 달랐죠. 틀렸죠. 그러니까 경작자는 뭡니까? 농작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나눠서 구매해둬야 돼요. 자, 성숙된 농작물은 경작자, 미성숙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그렇게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정보관리체계 구축. 요거는 누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밑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구분을 해서 이거는 별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숙지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럼 봐봐요.
자, 9번은 이제 가시적 지적 공부. 뭐가 있죠? 불가시적 지적 공부. 비교가 뭐예요? 자, 부동산 정확 공부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나눠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대충 외우면 대충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대충 외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외워줘야 되는. 그러면 선생님, 요 30페이지에서 그러면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보전 관리. 지적서 한층이 지적서에 무슨 보전한다? 연구 보전.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된 저장된 지적공부 척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보전 요거 26회 때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나눠서 좀 외워달라는 거 부탁 좀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봐요. 테마 10 뭐가 나와 있죠?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 그거는 이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쭉 해놓고 작년에는 자, 한 개 지문이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외워달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공부할 사람은 페이지 88페이지라고 적어놔요. 기본서 88페이지.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페이지 88페이지. 뭐 굳이 기본서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정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 봐야 되겠지만, 자, 가로 1번에 한번 봐보죠. 심사 단계. 자,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관계중앙기관의 심사. 거기에 17회 때 출제돼서 17회 때. 자, 어떻게 출제됐냐? 잘 들어봐요. 지적전산 정보,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되느냐? 바로 안에 읽어봐요. 관계중앙기관의 심사. 이거 뭐 이해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암기를 해야지. 자, 그래서 17회 때 출제된 지문이고. 자, 거기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찾았어요? 예. 좀 중앙행정기관 장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이미 써놓은 사람들은 외우고 계시고요. 자, 중앙행정기관장 밑에다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나 예를 들어 놓으라고. 법무부 장관. 자, 법무부 장관이라고 예를 들고요. 그 가로 옆에는 뭐라고 써놨죠? 소속기관의 장 나와 있어요. 예, 그 밑에다가는 검찰총장이라고 써놔요. 검찰총장. 자, 그 밑에 옆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장. 그 밑에다가는 이걸 써놔요. 바로 서울시장이라고 하나 써놔요. 서울시장. 그럼 이것도 이제 3개 지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1, 2, 3. 그럼 거기 밑에 이제 꼭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읽어봐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법무부 장관은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형님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심사를 받지 않냐는데 그냥 그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지문이 변질이 되면 무슨 소린지를 모른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검찰총장은 심사를 받아야 돼? 받지 않아도 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기 참고 표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쳐놔봐요. 자기 토지. 자, 자기 토지야. 자기 토지죠. 그러면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제 갑니다. 자,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한 경우는 잡아요. 자,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심사만 받지 아니한다. 어때? X. 뭐까지? 승인까지. 그래서 승인 동그라미.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것도 지문이 변질이 될 수 있다고. 그 옆에다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 옆에다 꼬리표 조그맣게 써요. 26회 기출지문이라고 써놔요. 26회 기출지문입니다. 그대로 출제된 지문이 그 지문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중앙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거. 자기 토지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지적전산 정보 자료를 이용할 때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기 토지에는 승인 및 심사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외우더라도 꼼꼼하게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승인 단계로 가봐요. 1 뭐라고 써놨어요? 전국 단위 외워야 돼 이제. 전국 단위는 거기 차차 따서 국시지라고요 라고. 자, 국시지라고요 라고요. 국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적소관청. 근데 거기 중간에 또는이 미시예요. 그것도 장난을 친다고. 또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뭐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봐봐요.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승인권자다. 어때? X.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외워서 문제를 풀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럼 전국 단위는 읽어봐요. 시, 지. 그래서 시도지사 시에다가 지적소관청 또는이 미시예요. 또는 자 지적소관청은 뭐다? 자 시군구 단위는 뭐예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렇게 외워야 돼 이제.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 단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지문이 변질될 수 있어요.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만 승인권자다. 어때? X. 먼저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1번, 2번은 생각하면서 좀 암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메뉴에다 이제 써요.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활용해서 그 옆에 위에다가 참고 표시 2개를 해놔요. 자, 만약에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출제가 된다면 여기에 얘네들이 들어가요. 독자적 문제로 나온다면. 대표적으로 여기 수입인지하고 정지 한 번 더 확인하자고요. 자, 수입인지는 뭐예요? 무슨 세예요? 국세. 수입정지는 지방세가 돼. 만약에 여기에 저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해서 만약에 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다. 그러면 인지, 정지, 인지. 그러면 지자체가 나오면 수입정지. 그래서 과거에 인지, 정지를 여기에서 많이 장난을 쳤다고. 그러면 인지는 뭐예요? 국세, 수입정지는 지방세. 그러면 또 참고 표시 하나 더 써놔요. 그 위에다가. 가끔가다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전산매체라는 수수료가 나오고 인쇄물이라는 수수료가 나와요. 더러워 죽겠어요. 하여튼 이것들은. 자 그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대체해야죠. 그럼 뭐 더럽다고 시험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매체에다가 박스를 딱 쳐놔요. 매체. 자 매체는 여기 매체 몇 자예요? 저자. 그래서 더러워 죽겠어요. 20원. 저는 과거에 전산 매체는 100원 이거 나왔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전산 매체는 뭐예요? 20원. 그러면 우리 눈치 빠른 사람 뭐예요? 인생 아우 좋아요. 3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것만 안 하면 돼. 전산 매체 내자 40원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매체는 20원이고 인쇄물은 얼마다? 30원.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 익혀요. 그러니까 매체. 그러면 여기에서 읽을 때 전산 매체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니까 매체는 20원이고 인쇄물은 마다 30원. 암기할 것도 진짜 많아요. 암기할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이미 들었죠. 내년에 제도가 좀 바뀐다는 거. 자 1교시가 뭐 봐요? 자 민법 학교론. 2교시가 뭐가 봐요? 아마 중개하고 공시세법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3교시는 뭐예요? 공법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거진 확정이 된 거고. 이거는 완전히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확정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안 들었어요? 예. 자, 최소인원제 도입이 내년에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등부터 10,000등까지 자를지, 1등부터 100등까지 자를 건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의신청 때문에 그래.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교수들이 출제할 교수들이 없어요. 왜? 차라리 돈 안 받고 내가 출제 안 하지 뭐예요. 그래서 이의신청 때문에. 그러면 최소인원제를 도입하면 이의신청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제 논의 중이에요. 근데 이제 1등에서 10,000등까지일지 1등부터 8등까지. 왜 놀래요? 올해 합격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겁먹어요? 올해 합격할 거잖아. 그렇죠? 합격할 거잖아. 그냥 올해 다 합격하고 내년에 고생 좀 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뭐 그런 배짱도 없어요? 그런 배짱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 합격하시라고요. 올해 합격하시고.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이제 도입될 가능성이 커. 근데 이거는 최소인원제는 뭐예요? 40점. 가락만 없고 평균 60점 안 넘어도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등수로 자르니까 평균 60점만 안 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없어야 돼? 가락만 없으면.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결론은 뭡니까? 이거 올해 다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해줘야 돼요. 합격을 해주고 다 합격할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도입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참 제가 원하는 바로 됐어요.
차라리 이렇게 찢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법 끝나고 학개론 보고, 학개론 끝나고 전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제법. 지겹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그렇게 나눠서. 근데 내년에 안 볼 거죠? 네, 올해 학교할 거죠? 근데 뭘 걱정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수입인지는 뭐예요? 국세, 수입증지는 지방세, 매체는 20원, 인쇄물은 30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적어라. 자, 이게 한계가 된다. 그러면 문제집으로 가봐요. 프린터 오늘. 자,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 외워서 바로 따끈따끈할 때 풀리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풀리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3번. 지적전산 자료 이용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전국 단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국시지. 그래서 국시지가 뭐야 돼? 혹시 미신지 또는 이제 점검하고요. 또는 맞네요. 이번에 시도 단위 그럼 뭐다? 시지. 그럼 또는인지 미신지 한번 확인하고요. 또는 시군구 그러니까 뭐다? 지. 맞네요. 자, 4번에 승인을 신청한 자는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에 한해서 미리 누구 읽어봐요. 관계 중앙신간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 지문으로 끝내지 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과 또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뭐다? 그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 지문에 이제 5번 한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무슨 토지예요? 자기 토지. 그럼 승인 및 심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준이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기해서 바로 문제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문제 붙이면. 그럼 자기가 이게 만약에 이걸 이해해서 푼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암기해서. 그러니까 암기를 어떻게 요령 있게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암기를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암기를 했는데 문제에다 못 갖다 붙인 사람. 이게 장수로 가는 거야. 이게 장수로 가는 거야. 이게 장수로. 그러니까 이론하고 문제를 뭐다? 접목을 못 끼는 거야. 근데 외우는 사람 바로 외워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외웠는데 문제가 바로 풀린다. 그럼 걱정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약간의. 이제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시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오세요. 강의 노트로.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하고 갑시다. 자,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는, 자, 미리 누구?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봐야 된다.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놓으라고. 법무부 장관, 소속기관은 검찰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심사를 받지 아니해도 되며, 자, 자기 토지에 대한 뭐예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자, 전국 단위 뭐라고?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 단위는 지. 그렇게. 인쇄물은 얼마예요? 인쇄물. 자, 전산 매체는 20원. 수입인지는 뭐예요? 수입인지는 글쎄, 수입증지는 지방세. 자, 그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내가 그거 딱 암기해서 마무리 져놓고요. 자, 가로 3번은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찾았어요? 예, 요 가로 3번은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꼬리표 25회 때 두 문제가 출제돼서. 그럼 올해 몇 회죠? 27회. 그러면 27회는 뭐 독자적 문제로 나오기는 힘들어.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봅시다. 자, 지적소관청이라는 걸 형광펜 써놔요. 아까 지적소관청 첫 줄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관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거기 1번에 한번 볼까요? 1번에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줄 쳐놓고 요 밑에다 써봐요. 자기가 6개를 써봐요. 뭐가 있어요? 자, 자기가 써봐요. 이제 소재의 표시가 쓸 수 있는지. 썼어요? 자, 뭐 썼어요? 소재. 자, 써봐요. 자기가. 자,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 뭐예요? 면적, 변경, 좌표. 그렇죠, 좌표. 썼어요? 예, 지목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목.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의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죠. 한번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기타 공부인 부동산 종합공부도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
그러면 문제가 그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박스 문제로 한번 출제해 볼까요? 다음 중 야당 것 중에서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 지적 공부는 기본이고 목도장이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뭐가 등록된다? 지목. 바로 그겁니다. 요거 응용이 약간 될 수 있으니까 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 토지의 표시와 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그러면 이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건축물의 표시를 하려면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축물이 있어야 된다. 그거 특히 이제 조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평가의 가격입니다. 가격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야.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25일 때.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그게 25의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25의 기출문제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요 문제 자체는. 왜냐하면 25회 때 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개정돼서 처음으로 들어온 애야, 얘가. 그래서 여기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중에 뭐예요? 공인중개사 다음 단계 자격증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부동산 종합관리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말이 많았다는, 지금, 논의는 중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공인중개사 없는 사람한테 부동산 종합관리사를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관리사는 공인중개사를 딴 사람에 한해서 자격증을 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한테 주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논의 중이에요, 좀.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의해서, 근데 나중에 부동산 종합관리사라는 자격증이 하나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다 까먹었죠? 예, 이제 봐봐요. 에워봐요. 그러면 에워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문제로 와봐요. 그러면 4번 한번 풀어봐요. 자, 부지런히 해온 사람은 맞힐 거고, 부지런히 안 해온 사람은 틀릴 거고.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워서 못 푸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거야,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기출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야, 형태가.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저 미쳐요. 이해할 걸 이해하고, 암기할 걸 암기해야지. 암기를 할 걸.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약간의 외우더라도 이런 게 이제 봐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는 이제 동기를 부여해야 돼.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도 뭐가 등록될 수 있다? 지목. 그러면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 어때? X. 근거는 어디에 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거는 무턱대고 올 게 아니라 그거는 약간 자기가 동기부여하면서 암기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다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뭐 여기 봐봐요. 제일 안 된다는 사람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뭐예요? 읽어봐요. 공법 수업 듣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냥 애워. 근데 막상 외우려고 그러면 6과목을 다 해요. 6개 법률을 다 외우려면 뭐예요? 이게 머리가 터지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가면서 어디가 중요한지 중요 포인트를 공법 선생님이 찍어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지. 딴 게 듣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처음부터 6개 법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할 수 있다.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외워서 문제에다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뭐예요? 공법 문제야. 공법 문제예요. 공법은 문제 안 꼬아요. 그냥 바로 외워서 바로 갖다 붙여. 있다 없다 기가 뭐다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데 이거거든. 근데 법률이 몇 개? 6개야. 그러니까 공법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우리 누님이 한번 옛날에 우리 공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 아침에 숙제 검사해달라고 그래서
숙제 검사해달라고 그래서 딴 거 없고요. 제가 그냥 앉아만 계세요. 제가 숙제 해왔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서 떠들고 가요. 어우, 열심히 해왔네요. 시험 보니까 몇 점이 나와요? 나와요. 60 넘은 사람이 97.5가 나올 정도면 뭡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97.5가 나올 정도. 이분은 뭡니까? 외웠다는 소리야, 결론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지런히 안 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저는 학교론이 어렵다는 사람 이해가 안 돼. 학교론이 8문제, 계산 문제잖아. 그러면 8문제에서 6문제에서 8문제가 계산 문제잖아요. 그러면 40문제에서 몇 문제 빼요? 최대한 8문제 빼봅시다. 몇 문제예요? 외우면 되잖아. 외우면 되잖아. 계론이니까. 그렇죠? 계론이니까. 외우면 되잖아. 근데 왜 뭐 계산 문제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계산 문제만 했다 어렵다. 계산 문제 포기해. 포기하고 뭐예요? 전부 3번으로 다 찍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부한 사람보다 더 많이 맞는다. 그러면 더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뭐 8문제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32문제 맞추면 되잖아. 32문제. 32문제는 이론이니까 이론은 바지런히 애우고 쓰고 문제 갖다 붙이면 되거든. 사람들은 계산 문제만 생각한다고. 계산 문제만 나오냐고. 제가 솔직한 말로 계산 문제가 40문제 나오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맞겠어요. 근데 8문제는 뭐 최대한 많이 나올 때가 8문제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럼 32문제는 맞춰줘야죠. 30문제를 못 맞춘다는 핑계 된 거야. 결론은 공부 안 했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론이야. 개론. 그래서 개론, 론이야. 론, 암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뭐다? 이론은 개론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요거. 그럼 봐봐요. 우리 16문제. 우리 봐봐요. 40문제 중에 몇 문제예요? 24문제. 몇 문제 틀려야 돼요? 그래, 16문제 틀려보려고 애를 하면서 봐. 안 틀려요. 그럼 왜 틀릴까요? 자기가 앞에 문제 어려운 문제 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쉬운 문제만 골라 풀어봐요. 쉬운 문제. 그러면 쉬운 문제만 골라 파도 적어도 우리 출제원이 몇 개 줘요? 24개에서 26개는 누구나 맞힐수록 다 줘요. 근데 왜 이걸 못 맞히느냐? 어려운 걸 앞에다 갖다 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성격 탓이죠. 그러면 성격 탓이야. 어려운 거 몇 개 앞에다 갖다 놓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각자기 뒤에 있는 쉬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 볼 때, 우리 형님, 누님들은 다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는 것만 골라서 풀으라고. 긴 문제 싹 지워버려. 안 풀고, 긴 문제 싹 지워버려. 긴 문제 싹 지워버려요. 연습해요. 싹 지워버려, 긴 문제. 그럼 짧은 문제가 한 몇 문제 나오느냐? 23, 4문제 나와. 그것만 골라서 풀고, 시간이 있으면 긴 문제 다시 풀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봐봐요. 24문제 풀었잖아요. 이제 이거 풀었죠? 그런데 빨리 파악해. 1번이 많더라. 1번이. 2번이 많더라. 3번이 많어. 4번이 없네? 모르는 거 몰빵으로 4번을 다 찍어야 돼요. 진짜요. 진짜. 이게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요령을 모른다. 아니, 우리 자격증 시험에 점수 나와? 민법. 자격증 등록증에 이 사람은 민법 90점 맞았습니다.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합격만 하면 되는 거야.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격증에 우리 등록증 걸 때 이분은 1차 민법 90점, 학교로는 55점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는 쉽게 문제 쉽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노량진에서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노량진에서. 그분은 모의고사를 응시를 해. 맨날 응시를 해. 응시를 하고 6개월 만에 합격하시는데 근데 맨날 쉬운 문제만 다 지워요. 어려운 문제, 긴 문제 다 지워요. 맨날 5분 동안 그 연습을 해. 5분 동안.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 싹 골라서 풀고 이제, 혹시 긴 시간이 많이 남았어. 긴 문제, 아는 문제 있으면 그거 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르는 것은 몰빵 다 찍어서. 그래서 전 과목이 몇 점? 70점 이상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로는 계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계산 문제 포기하도 뭐라는 거예요? 이론이 32개야. 우리 32개를 맞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32개를 맞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기억력이 몇째 가는가 봐봐요. 기회 봐봐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1 뭐예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은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5번, 4번은 언어한 가격에 관한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외울 게 며칠 가겠냐 이거지. 이틀이면 가물가물하다는 거야. 근데 몇 번을 해야 돼? 25번이 반복이 돼야 돼.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근데 처음에만 외울 때 뭐야? 외울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 다음번에 외울 때는 시간이 절반으로 되는 거야. 처음에 외울 때는 1시간 걸렸죠. 그 다음번에 외울 때는 30분 걸려. 그 다음에 외울 때는 15분이면 걸려요. 그 다음에는 5분. 한 번 보면 싹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인간은 여기 머리에 잔류하고 있죠. 그러면 객관식 지문을 보면 뭐다? 감이 와. 내가 외웠던 게 이게 아니다라고 감이 와요. 그럼 찍고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은 넘어갈 산입니다.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로 다시 와봐요. 자, 가로 4번에 뭐가 나와 있어? 읽어봐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찾아서요. 그러면 자기가 속으로 10번 외쳐봐요. 지난번에도 외쳐온 속으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 한번 불러봐요. 뭐예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머릿말에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네요. 17회 때.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 운영권자 누구냐? 1. 지적소관청 2. 시도지사 3번 행정자치부 장관 4번 뭐예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 5번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정답은 4번이죠.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가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저 몰라요.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봐봐요. 그러면 그러면 요 첫 시간에 이제 목표가 된 것은 봐봐요. 지적 전산정보 전산정보 관리는 그러면 첫 번째 누구 기관의 심사를 거쳐요?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 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예요? 중앙행정기관회장, 소속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심사만 받지 아니한다. 어때? X 승인 및 심사에 동시에 승인도 받지 않아도 되고 심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수입인지는 국세, 수입증기는 지방세. 자, 인세물은 얼마예요? 30원, 전산 매체는 20원. 그래서 20원. 자,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구축도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금 그러면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관계에서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럼 밑에 가볼까요?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과거의 기출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중 지적정보 전담관리 업무 범위가 아닌 것 1, 2, 3, 4, 5 건축지가 자료. 정답은 건축지가 자료.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요.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이 지문 자체는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26회라고 써놔요. 26회 때 이 지문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냥 장난 안 치고. 그러니까 단답 문제들은 단답 문제로 출제된 것은 그 다음에 지문으로 연결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는 단답 문제로 2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올해도 지문으로 몇 개 지문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요 페이지에서 애워놨으면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요게 며칠 지나면 어때요? 또 가물가물해지는 거야. 그러면 다음 달에 또 있잖아. 그때 또 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측면에서 기억해놓고 뒷장 넘겨놓고 좀 쉬자고요. 자, 32페이지 테마 11번 뭐가 있죠? 지적 공부의 복구. 오늘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